너무 올라버린 집값에, 너무 올라버린 전세가에 너무 고민 많으시죠?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기다려야 되나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드림문화투자연구소 정창래입니다. 자, 최근에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요, 젊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좀 상담이 오십니다. 예, 그러니까는 뭐 내년도 좀 기다렸다가 집을 사야 되나. 지금 이제 전세가도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예, 전세가도 계속 오르다 보니까 지금 좀 기다렸다가 좀 집을 좀 사야 되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조금 무리를 해서, 예,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되나. 이런 문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보면 젊으신 분들 상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좀 제가 한번 이제 강의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 주제는요, 내년에 이제 시장에 대한 전망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도 좀 얘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신문기사 헤드라인 보면요, 예,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고 있을 거예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예, 치솟는 중저가 아파트 인기. 예, 서울, 강북 매매가 상승률이 강남을 앞질러. 예, 즉, 뭐예요? 상대적으로 저가 아파트들이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들 아마 느끼시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전세난에 사라지는 서울 저가 아파트. 그러니까는 전세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시장에 유입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저가 아파트들이 점점 가격이 올라 버리는 거죠. 예, 자, 5분위 배율 5년 만에 최저. 예, 요거는 제가 이따가 데이터를 놓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의 10월 아파트 분양 물량, 지난 5년 평균 물량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예, 물량이 안 나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건설주택산업연구원에 나온 자료를 보면 작년 1월 이후 분석한 자료를 보면 30, 40대 매수 비율이 상당히 높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즘 20, 30대 분들도 상당히 많이 상담을 오십니다. 예. 너무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예, 걱정이 많이 되시는 거죠. 자, 그래서 30, 40대 매수 비율이 60%. 그래서 주담대, 신용대출까지 이용, 영끌로 집사. 요즘은 영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다른 말도 요즘 많이 나오죠. 영혼까지 팔아서 영팔. 예, 이런 신조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가격이 너무 이제 오르다 보니까 예, 지금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고통을 또 받고 계시는 분 상당히 많죠. 예. 20대는 소형 노후 아파트 매입 비중이 높아. 일단은 전세 끼고 사는 투자용. 예. 자, 또 요즘 이슈가 되고 있죠.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 만들겠지만. 자, 요즘 헤드라인 보면 이런 유의 이제 그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올해 서울의 아파트 5분위 배율 변화. 이게 뭐냐면요. 서울의 상위 20%의 평균값, 예, 평균 가격하고요. 하위 20%의 평균 가격에 나올 거 아닙니까? 예, 만약에 평균 가격이 뭐 상위 20%가 10억이다. 그러면은 4.8이면요. 4.8이면 여기가 한 9억 6천에 4.8이면 한 2억 정도 되는 겁니다. 즉, 지금 상위 20% 주택으로 하위 아파트를 4.87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위 아파트 가격들이 올라가 버리면 배율이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올해 보면 중저가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올라 버리면서 우리가 올 초만 하더라도 상위 1분위에 있는 아파트를 한 채 팔면 하위 20%에 있는 아파트 4.87을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4채밖에 못 사는 겁니다. 지금 뭐예요? 저가 아파트들이 많이 올라버렸다라는 거죠. 저가 아파트들이. 그죠? 예. 자, 또 하나는 이거는 서울의 전체 아파트하고요. 비아파트를 포함한 전체 주택 인허가 물량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국토부에서 자료를 빼서, 데이터를 빼서 제가 좀 이제 가공을 한 건데, 한번 볼게요. 지금 2013년도에 전체가 7만 7천 채, 6만 5천 채 하다가 2015년도에 10만 채까지 늘어났다가요. 그 다음에 2016년도에 7만 4천 채, 그 다음에 2017년도에 11만 3천 채까지 나왔습니다. 11만 3천 채. 자, 근데
요 사실 2017년도에 인허가 물량이 나온 거는 대부분이 근데 이때가 이제 지금 현 정부로 바뀐 거잖아요. 2017년 5월 달에 바뀌었죠. 근데 이때 인허가 물량의 대부분은 그 전 정부에서 물량이 나왔다라는 거죠. 인허가 물량이니까. 근데 그 이후로 지금 물량 공급이 안 되고 있죠. 인허가 물량이. 그죠? 인허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인허가가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공급이 적어진다. 공급이 적어진다. 그러면 올해 9월 달까지 보면 비아파트하고 아파트 물량 전체가 지금 38,000 가구. 어때요? 드라마틱하게 줄어들고 있죠. 예, 드라마틱하게. 예. 그러니까는 계속적으로 물량을 인허가 물량들이 늘어났으면 지금같이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지는 않았겠죠. 근데 어떤 정책적인 변수에 의해서, 예, 정책적인 요인에 의해서 지금 인허가 물량들이 확 줄어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밤새워서 뭐 빵이라면 밤새워서 만들겠지만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즉 우리가 주택시장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주택시장이라는 거는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물리적인 시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상당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면밀하게 정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데이터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물량이 확 줄어들고 있잖아요. 물량이 확 줄어들고 있으니까 당연히 가격이 오르는 거죠. 가격만 오릅니까? 전세가도 지금 오르고 있는 거죠. 전세가도. 예. 자, 그래서 2021년도에는요, 이런 데이터를 놓고 보면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더 많이 가격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오를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데이터도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요인들이 있죠. 자, 지금 최근에 이제 규제 지역을 확대를 하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비규제 지역이었던 김포 같은 경우가 지금 또 규제 지역으로 예, 지정이 됐잖아요. 자, 우리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때요? 양도소득세 부담도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대출 한도가 줄어들죠. 예, 대출 한도가. 예, 대출 한도가 줄어드니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디로 와요? 그럼 조건이 같으면, 서울과 수도권과 조건이 같으면, 인프라가 좋은 서울로 수요들이 유입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분들이 아무래도 대출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자금 부담이, 그러니까 자금 여력이 아주 높으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저가 아파트로 올해하고 동일하게 내년에도 중저가 아파트로 수요들이 유입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전세가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지금 오르고 있죠. 또 올랐죠. 제가 올 초부터 뭐라 그랬습니까? 전세가 어마어마하게 오를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2021년 전세가 계속 오릅니다. 그럼 전세가가 오르니까 결론적으로는 매매가하고 갭 차이가 줄어들면서 차라리 집을 매입을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는 무주택자 입장에서 상당히 불안할 거 아닙니까? 전세가가 계속 올라버리니까. 전세가만 안정만 되더라도 이런 수요들이 좀 줄어들 텐데 전세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전세가가 상승이 되면 갭 차이가 줄어들면 당연히 매수 쪽으로 수요자들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아까 보셨듯이 인허가 물량들이 줄어드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데이터는 전체 주택에 대한 데이터인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라던가 재건축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재개발, 재건축을 계속 규제를 해왔죠. 규제를. 지금 못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심플해요. 재개발, 재건축은 소유자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즉 민간 사업이에요.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이 소유자들이 이 사업을 진행을 해서 이익이 크면 하고요. 이익이 적으면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자, 분양가 상한제가 뭡니까? 예, 분양가를 통제를 하는 거죠. 분양가를 통제를 하니까 조합원들의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렇죠? 대신에 일반 분양을 받는 분들이 그 조합원의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분양가 상한제거든요. 자, 이런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이 당연히 진행을 안 하는 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재건축 같은 경우는 어때요? 뭐 제초안이라던가 이런 워낙 규제가 강하잖아요. 재개발에 비해서도. 그러니까는 이 재개발, 재건축이 물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 물량들이 늘어나지 못하니까 기존의 재고주택 시장으로 시장에 유입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대출을 규제하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거의 지금 파주를 제외한 전 지역들이 지금 규제 지역 아닙니까? 수도권 지역은. 자, 그러면 이제 대출을 규제하니까 대출이 잘 나오는 비규제 지역. 지금 파주 쪽 오르고 있잖아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11월 19일 이후에 11월 19일 날 지정이 되고 나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당연히 이제 갈 때는 또 파주라든가 이런 비규제 지역으로 돈이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기가 가격이 오를 거다.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는 중저가 아파트가 모여 있는 지역이라든가 아니면은 대출이 잘 나오는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유입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지역들의 가격이 올라버리면 어떤 의미예요? 아까 그 5분위 배율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얘네가 가격이 올라주니까 어떻게 보면 상급지와의 키 맞추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내년도 중저가 아파트 계속 오르겠죠. 자, 거기에다가 지금 그러면 고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지역은 어떠냐? 그리고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전체적인 시장이 조정이 되려면 아래에서 가격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위에서 가격이 흔들려줘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고가 아파트 시장은 어떠냐? 그럼 고가 아파트 시장이 떨어져주면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고가 아파트 시장도 여전하다라는 거죠. 자, 왜 그래요? 규제의 역설이죠. 자,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 들어가니까 상급지에 갖고 있는 물건들은 매도 안 합니다. 왜? 상급지의 물건을 매도하는 순간 이 매도자는 상급지로 못 가요.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거지 못하고 이것보다 더 그러니까 대출이 안 나오니까 더 낮은 급지로, 그러니까 중급지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급지 물건은 잠겨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다주택자를 막 압박을 하더라도 상급지 물건 절대 매도 안 하겠죠. 그렇죠? 예, 상급지 물건 절대 매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상급지조차도 가격이 안 떨어진다라는 거죠. 왜? 상급지 매도 물량이 안 늘어나니까. 자,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중저가 아파트 단지가 상승을 하니까, 중저가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 상승이 고가 아파트에 대한 가격을 지지를 해주는 거죠. 자, 여러분 최근에 뭐 지방 같은 데도 아까 제가 신문에 보니까 속초 아파트 12억, 대전의 아파트 20억. 자, 어때요? 이런 얘기 들어보시니까 갑자기 서울의 아파트가 싸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이런 지역들의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가격을 지금 대려 지지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지금 가장 불안한 요소가 뭐냐면 전세가입니다. 전세가인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전세가 상승폭이 지금 상당히 커요. 물량도 안 나오고요. 그죠? 예전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학군이 좋은 뭐 음마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5억대였습니다. 31평형대가. 근데 지금 얼마가요? 9억, 10억 갑니다. 전세가가. 즉 전세가 상승폭도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지역, 그러니까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전세가 상승폭이 크다라는 거죠. 전세가가 올라주면 가격 지지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거기에다가 신규 아파트에 대한 실효성은 계속 증가를 하죠. 왜? 재개발, 재건축을 못하니까 새 아파트 물량이 줄어들어 버리잖아요. 새 아파트 물량이. 자, 새 아파트 물량이 줄어드니까 지금 우리가 강남 쪽에 있는 고가의 아파트의 하나인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도 어찌됐든 지금은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못 가지만 얘는 어차피 새 아파트가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 가격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려면 아래에서 흔들리거나 위에서 흔들려야 되는데 위아래 흔들림이 없죠. 아래는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내년 부동산 시장도 똑같다라는 거죠. 올해랑.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게 재개발 시장은 좀 활성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재건축이 워낙 규제가 심하지만 재개발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좀 느슨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 지역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강북 지역에 좀 노후된 지역들은 재개발로 많이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왜? 그거라도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여러분들 공공재개발 얘기 많이 또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공공재개발이 뭡니까? 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요.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이 늘어나는 용적률의 일정 부분, 뭐 한 2분의 1이나 일정 부분을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조합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용적률이 늘어나니까 사업성은 좋아지는 거죠. 더 높게 올릴 수가 있으니까. 그죠? 사업성은 좋아지는 거잖아요. 예. 자, 그리고 지자체라든가 정부 입장에서도 안정적으로 서울 도심 같은 지역에 임대 물량이 좀 늘어나니까 이 지자체나 정부 입장에서는 임대주택을 좀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히나 최근에 그래서 공공재개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공공재개발이라는 거는 꼭 이런 장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용적률 인센티브 준다고 해서. 단점이 뭐냐? 단지 내 주거 쾌적성이 확 떨어집니다. 즉 닭장 아파트가 생긴다라는 거죠. 닭장 아파트. 우리가 아파트라는 거는 아파트에 여러 가지 공개 용지들이 많아야 그만큼 선호도가 높은 건데 딱딱딱 붙어서 이런 닭장 아파트가 생기니까 단지 내 주거 쾌적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또 어떤 지역도 선호도가 높아지냐? 앞으로 공공재개발이 아닌 지금 그냥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나 아니면 최근에 재개발을 해서 입주했던 단지들은 주거 쾌적성이 상당히 좋잖아요. 용적률 자체가 공공재개보다는 낮으니까 단지 내 쾌적성이 높죠. 그러면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지역이나 공공재개발이 아닌 그 다음에 기개발됐던 지역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겠죠. 예, 단지 쾌적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지금 재개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상당히 활성화가 되는데, 근데 공공 재개발이 꼭 좋은 거는 아니다. 예. 왜? 단지 내 쾌적성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공공 재개발이 아닌 재개발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 아니면 재개발을 추진해서 진행이 됐던 단지들은 상대적인 선호도가 높아서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이렇게 뭐 내년 정도면은 뭐 이렇게 언제쯤 매수를 해야 되나요? 좀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좀 할까요? 이런 상담 문의가 진짜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년하고 올해하고 별반 차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어찌됐든 공급량이 많아져야 되는데, 아까 제가 인허가 물량 보여드렸듯이 공급량이 적은데 어떻게 시장이 안정이 되겠습니까? 예, 전세 시장도 상당히 불안한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예. 그래서 뭐 여러 개 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좀 시장에 진입을 하시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은 그래서 2021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해드렸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예. 몸 건강 조심하시고,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 감기 걸리시면 절대 안 되죠. 예. 몸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